자, 13번입니다. 우리 수강생, 현재 수강생입니다. 수강생이 요거는 설의 아르드빌 2층이 오고, 우리 수강생은 설의 아르드빌 3층이 오고, 한 칸 위에 유치권이 들어왔어요. 낙찰 받았어요. 이게 조금 이제 한 2년 반 됐네요. 2년 반 전에 받았어요. 그때 유치권이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가고 2010에 24108번입니다. (24108에) 물건 번호가 몇 보이죠? 302호. 302호는 6번이네. 자, 봅니다. 물건 번호 6번. 자, 요건 낙찰 받았어요. 요거를 낙찰 받았어요. 막 판결문 써놨죠. 제가 막 써놨죠. 복잡하게. 요 막 있습니다. 요 판결문은 어디 한번 볼 수 있다고요? 이런 판결문은 L박스 가서 보세요. 있을 겁니다. 자, 이 아파트가 전용 60평인데 여기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더 싸게 산 거예요. 아까 그거는 뭐 12억 정도 낙찰 받았는데 요거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우리 대법원 아시죠? 여러분이 서초역에 대법원 대검찰청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가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지금 여기 방배중학교 뒤입니다. 요 중학교 뒤인데 요 동네가 아주 정말로 여기 설의마을, 요쪽에 설의마을 큰 데입니다. 아주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 막 그런 동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7억인데 8억으로 샀습니다. 그죠? 17억인데 8억으로 샀어요. 유치권이 신고됐어요. 신고됐는데 요 유치권을 보면은 물건 명세서 보면은 요도 유치권이 신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302호 202호 막 있네. 그죠? 302호 아까 202호 되죠. 서울고법에서 아주건설에서 유치권을 존재하는 판결이 있다. 그래서 202호, 302호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모르겠다. 이나죠? 44억. 지연 소년까지. 요 메타호에 대해서 44억의 유치권 신고됐는데 성립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낙찰 받았어요. 낙찰자가. 자, 8억에 낙찰 받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결론은, 자, 일단 현황 써볼까요?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누가 점유를 하느냐. 세 분 같죠? 세 분 가요. 쭉 이렇게 보면은, 점유를, 현장관리 위원마다 일단 박은 자, 여기는 아주건설이 뭐 잘 이야기 안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안 나오고 지금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뭐 아주건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302호는 하정우라는 사람이 뭐 전입을 해갖고 뭐 쓰고 있고 이런 거다죠. 자,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판결을 봅니다. 판결 보면은 아파트 점유하면서 공짜 대금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공짜 점유는 안 되면 유치권 신고자도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세로 450만원 지급하라 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유치권은 패소됐고 낙찰자가 성수했고 그 다음에 대출도 5억 5천원 800 받았는데 요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월세를 400 주래요. 자, 공사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거주하는 거는 물론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주할 때 공짜 안 됩니다. 예로 1심, 2심, 3심까지 1년, 2년, 3년 끌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살 때까지는 월세 쪽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 요 판결 보면 요거요. 2020 판결인데 요 보면은 이제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세도 주라. 주라. 부동산을 인도하고 큰 공개는 패소했단 말이죠. 유치권자 패소하고 우리가 이겼어요. 낙찰자가. 자, 여기 보면 이제 판결에 L박스 가서 이렇게 넣습니다. 2020에 48927 L박스 가서 2020에 48927을 넣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다고요? 판결을 몰라도 뭐 L박스
요 가셔가지고 2020 여기서 2020 그죠? L박스 나오죠? 이 아주 중요합니다. 딴 데 가면은 돈 주고 열흘 보름 기다려야 겨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0 뭡니까? 다가 사건이 뭐죠? 2020 지금 몇 번입니까 지금? 네? 아니 나 말고 우리 큰 번호 그게 몇 번이고? 큰 번호 몇 번이죠? 다시 보자. 자, 요거 복사 갑니다. 2020나 48927. 자, 요렇게 넣습니다. 넣으면 나와요. 이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요 L박스입니다. L박스. 아시겠죠? 요서 지금 넣었어요. 요거. 넣어가지고 요거를 검색을 하니까 이 나옵니다. 나오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기 이제 302호 판결입니다. 여기 보면은 302호 판결에 이게 나왔어요. 원심 판결, 1심 판결 이거 눌려서 보면 되겠고 2심 판결이 쭉 보는데 자 부동산을 인도해라. 인도할 때까지 월세도 주라 이 말입니다. 요거 바로 경매도 집행할 수 있다. 자 이래갖고 이제 피고가 집니다. 낙찰 이겼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1심을 보고 싶으면 이것도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이것도 1심도 보시고 1심 사건 또 읽어보면 더 좋아요. 요거는 이제 200만원 주라 했는데 더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사건에도 유치권을 주장이 안 된다. 안 되고 월세로 너가 나갈 때까지는 그동안 있은 것도 월세고 내가 잔금을 치렀죠. 소송 간다고 한 1년 껐습니다. 그럼 그것도 월세 줘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몇천만 원 나왔어요. 주고 그 다음부터 판결일부터도 매달 450만원을 주라 이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더 싸죠, 그죠? 요거는 이제 같은 면적인데 302호인데 8억이나 쳐 받았고, 아까 위에 건 얼마 받았습니까? 12억이나 쳐 받았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싸게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옛날에 이 경매 이 전문가입니다. 유치권만 전문가인데 교방동에 싸움 붙었어요. 이게 05에 23878. 요것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대법원은 입장 그래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4억짜리가 한 1억 5천에 사요. 우리 경매 고수가 마산에 있는 고수입니다. 요거를 이제 공사가 다 돼가죠. 요거를 이제 1억 5천에 샀어요. 이게. 자, 이런 와중입니다. 샀는데 그 당시에 진성유치권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맞아요, 이게. 요게 지금 진성유치권이 한 2억쯤 되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거를 알고 성립하는 거를 알고 받았어요. 3억 5천에. 그러면 2억이니까 한 3억 5천 정도 샀죠. 4억 3천을. 샀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이에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됩니까? 맞다. 이 경우에 월세 차임 상당 이득을 낙찰자한테 반환할 의무도 있느냐? 있단 말입니다. 너가 2억 정도를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면은 또 낙찰자는 못 들어왔잖아요. 지금 낙찰 잔금 넣고도.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는 월세를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1억 5천을 주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도 마찬가지. 위에 거도 서초구 설의 아르빌도 요거를 9천만 하고 그동안에 소송한다고 걸린 9천만 하고 그 다음에 인도 판결일부터는 450만원을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9천만 하고 주라. 공짜는 안 되는 거예요.
유치물을, 유치권 진성 주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점유하게 쌓았고 낙찰자가 못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거는 월세조로 차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원의 제라입니다. 경남대학교에 부동산 법무학과가 있어요. 부동산 법무학과. 석사과정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한 명이 오늘 낙찰받습니다. 10억짜리를 3억 8,400에 팔룡동에, 더 프라임 하우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낙찰이 됩니다. 이게 낙찰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치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치권도 뭐 10몇 억이 들어와 있고, 뭐 싱크대사, 조경회사가 한 총 토탈 한 20억 정도 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은 우리 다음 카페에 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등기를 보면은 압류되고, 어창구에서 압류가 되고 점유를 시작했대요. 저쪽 변호사가. 그래서 걔들이 졌습니다. 어창구 압류하기 전에 점유가 먼저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창구 압류하고 나서 우리가 2달 뒤에 점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엇박자됐어요. 그래서 압류되고, 이 압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경매는 뭡니까? 임의경매 이런 게 있었죠. 아까 전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전에 점유를 했다. 이렇게 맞는 거고, 또 공매니까, 옛날에 공매는요, 이게 이제 임의경매 이런 게 없거든요. 건재당도 없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압류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발생 이전부터 점유했다 해야 되는데,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이후에 점유했다. 이러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잘 안 맞죠? 이렇게 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시험도 못 받고, 내준 이런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대학원생이 하여튼 좀 모험을 했어요. 내가 본 게는 상당히 큰 모험입니다. 이게 우리 어창구에 가면은 이런 대형 70몇 세대 빌라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빌라는 보통 옆으로 70몇 세대 이렇게 되는데, 76평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요거는 지하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봅니다. 어창구 팔룡동의 대지권이 100평입니다. 대지권. 엄청나죠? 대지권이 100평. 건물은 65평. 지하 1층, 2층 해갖고 65평이고, 여기에 이제 10억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3억 8천에 낙찰돼요. 자,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잠복이다, 잠복 건물을 했는데, 열을 해도 게임이 한 말 안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거는 점유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낙찰 받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날 자산관리공사 돈 들어갔죠? 영수증을 출력해서 그거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전입했다고. 그래갖고 그 뒷날 새벽에 이거 들어갑니다. 새벽에 들어가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이제 세콤이 울은 겁니다. 세콤 캡스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울어 난리 난 겁니다. 그래갖고 파출소도 오고 세콤 회사서도 출동하고 막 다 만났어요. 낙찰자는 짐을 이제 8톤 싣고 지금 인부들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막 상황에서 막 만나진 거예요. 들어가고 있고 짐도 잡아 엮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출소 보니까 당신 뭐야 이랬더니, 나 요 공매 낙찰자고 잔금도 치렀다. 주민등록 봐라, 이게 있지 않느냐. 내 집에 내 들어왔는데 무슨 문제고? 이래 들어가 빈 겁니다. 그래서 세콤 회사도 이것도 정신 나갔네. 우리가 점유 중인데 지금 세콤에 점유인데 너가 들어왔다. 이라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판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요 이제 판결문은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669번. 이게 다음 카페에 황경진 경매학원의 자유 게시판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있는데, 유치권도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됐어요. 이게 유치권도 신고가 된 것이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다보스라크는 싱크대사에서 2억 7천, 또 도장에서 11억, 그럼 얼마나 그러면 거의 한 20억 정도
유치권을 덤되게 써야 되는데, 이긴 거는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 변호사가 우리 점유를 했는데요. 등기 보시면은 여기 압류 뒤에 요 압류가 2011년 1월 달인데 우리는 2011년 3월 달부터 세콤에다가 맡겨서 지금까지 점유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그러지 말고 2010년 연말부터 19년에 연말부터 점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입니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이런 공매이기 때문에 또 압류가 제일 1번이죠. 그럼 압류 요거 세 개를 압류 처분 금지의 효로 이렇게 부릅니다. 압류 처분 금지의 효. 처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압류 처분 금지의 효. 금지의 효 이후에 이후에 점유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압류 처분 금지의 효 이후에 점유해서 요거는 깨졌다. 말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세요. 창원시 어창구에서 11억 7억씩 안 냈다고 압류를 했는데 이게 한 1억 쯤 됩니다. 했는데 이 날짜보다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압류가 됐고 뭐 물론 세권 계약서는 요 뒤에부터 한 3개월 뒤에 했지만은 점유는 그 전부터 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게 이제 건이 되고 자기들 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졌다. 자기들이 깨졌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요거도 낙찰을 받아갖고 우리 수강생이 제자가 아주 한 6억 정도 버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유치권을 배우면은 알게 모르게 단가가 낮아집니다. 몇 억씩. 알겠어요? 몇 억씩 낮아집니다.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할 때 요거 대출이 나온 겁니다. 2004에 40015%는 이게 서구 안남동 대출이 10억 4,300에 낙찰돼서 나갑니다. 이게 16번 봅니다. 16번. 자, 16번에 보면은 자, 사건 번호가 몇 번이죠? 자, 찾았습니다. 204에, 그죠? 204에 40015 사건입니다. 요때 내가 지금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다, 그죠? 한 15년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물건 번호 2번. 어느 날 서구 안남동에 433병 찜질방을 이게 경매가 들어옵니다. 경매가 돼가지고 누가 낙찰 받았어요. 10억 4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1순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5억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5억을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왔습니까? 이랬더니 이게 이제 서구 송도 해수장에 이 4층의 찜질방인데 여름 되면 장사 잘 되는데 여름에 찜질방인데 요 해수장 와가지고 놀다가 막 들어온대요. 잘 되는 데인데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이랬더니 여기 임차인도 많고 임차인도 무려 13명에 14억이나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이렇게 해서 진성 유치권이 요 보면은 5억짜리 하나 있고요. 가짜 유치권이 한 25억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성이에요. 진성. 그 공사대금 판결문도 있고 진성 유치권이 있고 요거는 판결문 없는 가짜가 근데 이 점유를 이 찜질방이 있으면요. 진성 유치권 여기 있어요. 한 7평. 여기에 여기 5억이 있고 가짜 유치권은 25억을 점유해서 돈을 받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찜질방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달래요. 근데 10억이나 받았으니까 5억 좀 해달래. 그럼 은행에서 1순위 잡고 잔금 대출해주면 그건 때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주기로 마음을 묻고 싶은데 유치권이 큰 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복잡도 하고 아이고 못하니까 가시라 했어요. 또 와서 신년에 또 끝나고 났더니 아이고 막 지점장님 쭉 대한민국의 구독션 박기호 사람한테 갔더니 내밖에 해줄 사람 없대. 딴 데 가봤자 해줄 사람 아무도 없대요. 내한테 가서 울었겠는가 봐. 가서 진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카메라 들고 점유를 누하나 싶어서 가보니까 이제 5억짜리는 7평에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여기서 이제 창고 만들어 쓰고 있고 진성 유치권이 있고 25억짜리는 서류를 보기 가짜 같는데
요 점유율을 또 거의 95%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여기에 임차인들이 한 13명에서 연설해가지고, 청와대,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한 10군데 민을 넣었어요. 저 신한의 지점장이, 저기 포항 아짐에 부산에 낙찰받았는데, 연고도 아닌데, 부산 물건인데 불구하고 창원해줬다고, 저 지점장이 돈 묶어 줬다. 특감을 해요, 특감. 특감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 특검을 해, 특검.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민원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저한테 본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유지권이 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대출이 나고 이리 시끄러우냐고, 대출이. 그래갖고 한 3주 동안에 제가 막 답변 쓴다고 난리가 났어요. 유치권은 이런 거 점유했는데 점유를 조금밖에 안 하고 있고, 5%밖에 안 하고 있고, 95%는 쓸데없는 놈들이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유치권 승인한다고 해줬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무혐의로 풀렸어요.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그때 대출이 나가고, 그때 이제 대출 5억 전가되고, 방가슈랑서 보험 300짜리 가입되고, 그러면 은행 괜찮은 장사거든요. 그래서 해준 겁니다. 해주는데, 이제, 물론 이제 본부 건강을 했는데 다 해결 다 됐어요. 돈 묻고 해준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준 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된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8년 지나서 또 왔어요. 소유자가. 이게 이제 옛날에 포항에서 꽃집하던 아줌마인데 또 왔어요. 여기에 지금 진성유치권이 지금 5억짜리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팔지도 못하겠고, 찝찝해 죽겠다, 이겠죠.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2개월 정도는 어느 아줌마가 점유를 했대요. 유치권 이제 대부분 판결가 있어도 점유를 딱 하고 있었는데, 자, 사람이 제일 더러운 것이 손님도 없는데 한 곳에서 앉아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더러워요. 자, 은행의 직원이 10,000명입니다. 5명이 쫓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쫓아 보내느냐? 제일 바쁜 부서에 딱 앉아서는 5명은 놀아라. 너무 바빠 죽겠는데, 화장실 시간 없는데 5명 너는 놀아라. 일을 하지 마. 차례하고 딱 놀아. 일주일 동안 딱 앉아있으면 나가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그래. 2달 동안 아줌마가 봉급은 주는데 일할 게 없어. 무조건 앉아서 있으래. 그냥 자리 지키는 게 지 업무래. 그래서 2달 하다가 그만둬 나가봤어요. 그래 한 7, 8년 동안 비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왔길래 우리 석결 박사 또 유치권 또 석사 논문을 쓴 석결 박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해보기에는 떠듭니다. 저거 점유를 안 한 지 7년 됐어요. 그냥 창고 열심히 잠가놨고 7년 동안 지금 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내용 증명 와요. 그거다가 창고에다가 그 외벽에다가 그 이제 옛날 땡기 막 치나서 보기 싫죠? 그거다가 큰 그림 붙여서 띠라 이런 거는 한 번씩 내려와요. 떼피자. 아주 척 해피고 여기에다가 도면 가지고 네일 아트 목욕탕이니까 찜질방이니까 그 영업장을 만들었대요. 딱 그대로 세무서 신고하고 지금까지 한 3년 4년 지났거든요. 조용해요. 이제 끝나비서 요거는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를 잘해야 된다. 점유를 7평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래요. 너가 도면 있죠. 도면 7평 반 요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점유를 하는 부분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요것도 또 이제 몇 년 동안 또 조용했죠. 점유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물통만 장가는 그게 점유를 볼 수 있느냐? 참 그것 좀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7년 동안에 옛날에 안에 내다보니까 교차로 신문에 7년 전게 다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에 내다보니까 구멍을 크게 뚫어갖고 카메라 찍었다 합니다. 그거를 증거로 대놔놓고 점유를 안 했다 그거 이제 싸움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조용했어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넘어갔습니다, 요거는. 그래, 요거도 이제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해가지고, 이견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그래서 점유를 하려고 하면은 100% 점유를 잘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8번. 요거는 이 12의 148. 요거는 터파기 공사였어요. 해가지고 7억 주고 한 공사업체가 있고 건물을 진 8억짜리 공사업체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15억이 있어요. 있는데 낙찰을 건물 8억짜리 여기서 낙찰 받아버렸어요. 이거를 싸게 받아버리니까
자, 건물 8억을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11억에 받았으니까 터파기, 땅 파기 공사 7억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죠? 자, 11억에 낙찰 받은 사람은 요 건축업자입니다. 건물 4동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7억 터파기 유치권 2개가 있어요. 지금 2개가 성립되는 게 2개가 있는데 자기가 건물 4동을 지은 업체가 샀으니까 낙찰을 받았으니까 또 주기 싫죠. 그래서 싸움 붙습니다. 싸움 붙었는데 이게 이제 유치권자 상대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낙찰자가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다가 낙찰자가 이제 인도 신청했죠.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기각이 됐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6개월 만에 끝났더라고. 나는 이렇게 빨리 끝난 처음 봤어요. 한번 봅니다. 1심에서 우리 건물업체가 인도명 신청했어요. 기각이 돼버렸어요. 기각. 그래서 바로 적시 항고장 내고 싸움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게 한 4개월 만에 끝났어요. 4개월 만에 판결이. 그러고 또 대법원에 또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1심에서 이게 이제 동성건설에서 또 대법까지 넣었는데 요거도 이랬다 하기에는 한 2개월? 2개월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4개월, 요거 고법 4개월, 대법 2개월. 결국은 한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소송이. 그래서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넣고 6개월 뒤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끝난 이런 사례인데.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도하라. 예. 인도해라. 건물 지은 사람한테 넘가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거예요. 12의 2148. 자, 주로 이렇죠. 이게 보면은, 이 공사를 일 합니다. 공사를 일 하는데, 자, 이렇게 공사를 하죠. 이 동사를 했기 때문에 터 파기 공사가 많이 됐어요. 이게도. 그래, 한 7억 정도. 자, 1만원 뭡니까, 1만원. 매각 제외. 네? 매각 제외입니다, 이거는. 제시회가 아니고 매각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이제 요거 4개 찐 사람이죠. 적어도 유치권 주장해요. 그럼 터 파기한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공사했죠. 터 파기 우리 7억 쭉 했다. 그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청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여기 보면은 뭐 7억짜리가 있고 대리인기업이 있고 유치권이 또 2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23억짜리를 11억에 낙찰받은 업체에서 건물 4개 찐 사람 있죠. 그것을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으니까 터파기가 바로 쫓아가지고 여기다 컨테이너 갖다 놨고 차가 못 다니고로 우리 7억 내놔라 안 주면 우리 못 비낀다고 응티부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소송 붙었어요. 6개월 만에 대법원까지 6개월 만에 딱 끝났는데 답은 어떻게 그러면 너가 점유를 했느냐 경매되고 이랬더니 사장님이 우리 여기에 프랜카드 붙여놨고요. 다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판사 부른 거예요. 직원이 상주하듯이 점유됐느냐? 그건 안 했대. 또 건물에 재진 사람 말죠? 우리만 공사 1년 동안 공사했지. 저거는 뭐 우짜다가 한번 뭐 얼굴을 내밀기는 있긴 있는데 사실 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요구하는 이런 겁니다. 점유 텃밭이 너가 만약에 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은 직원이 상주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신문, 영수증 1년치, 2년치 다 내놔. 이런 겁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아이고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직원이 상주하듯이. 알겠어요? 그럼 세콤 되느냐? 가능합니다. 경비업체 간접 점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세콤을 설치해 가지고 경비 용증 맺겠습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얘는 텃밭이 건물 안 짓고 그냥 빈 거 있겠죠. 만약에 비가 아닌데 그 직원이 하루 종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콤 설치해 가지고 보안 체제를 유지해서 간접 점유했다. 그거는 가능하겠어요. 했는데 좌우지간 걔들 졌습니다. 주고 11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냥 7억을 물리치고 이긴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 사건은 기간이 2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끝나더라. 1심에서 인도명 시제가지고 우리가 기각당하고 건물 낙찰자가
인도 시작했더니 기각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적시항공하고 싸움 붙었는데 2심에서 4개월, 3심에서 대법원에서 2개월, 총 6개월 만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다. 보통 3일하죠. 2심 가면 한 1년 걸린다. 시간 막 끄면 1년 걸린다. 3심 가면 6개월씩 걸린다. 그럼 최소 1년 반 생각했는데, 사실은 2심도 4개월, 3심도 2개월. 아주 짧게 끝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고, 자, 19분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한 거를 가지고, 사례에서 지금 내일 모레 낙찰이 임박하고 많이 떨어진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쉽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이네요. 자, 43분에 만나겠습니다. 45분에 만나겠습니다. 11시 45분. 공매죠. 공매인데 2020 13941에서 001. 자, 한번 봅니다. 11월 29일이면 오늘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공매가 지금 움직이네요. 아산에 40억짜리가 절반 떨어졌습니다. 40억짜리가. 자, 보시죠. 보면은 충남 아산에 임야가 3,000평인데 아산시청에서 공사 중단되고 해놨죠. 여가지고 있습니다. 중부 연지가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입찰자 책임에서 우짜해라 해놨습니다. 근데 공매는 이게 이제 조금 재산 명시가 이게 보겠습니다. 뭐라 하는지. 중단된 상태다.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공매는 임야나 건축필하고 공사가 중단된 거로 조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구 연지가 유치권 신고 행사 중이다. 신고서는 13억 접수가 됐다 해놨어요. 이 경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공매는 해당 조사서가 없죠. 그죠? 해당 조사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숨어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공매는 온비드 가면요. 온비드 가면은 요 물건 나오죠. 쭉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저거 신고된 거. 여기서 입찰 정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아까 재산 명시 나옵니다. 입찰 정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나오고 아까 명시해서 정확한 거. 지금 현재 온비드에서 보여주는 거. 요거를 일단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는데 중단된 상태고 접근이 가능하고 아까 본 거하고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월 19일에 작성한 거. 자,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소송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공매는 여기 보니까 유치권 신고 들어온 것이 잠깐만요. 예. 신고 아까 들어온 것이 약간 여기 나왔죠. 여기 접수가 됐다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사한 거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얘기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제 경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경매는 아까 해당 조사서 있죠.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 조사서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낙찰하고 싸움 붙는 거죠.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가 직원이 상주하듯이 점유했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주. 그냥 지금 가보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매일 사람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한 달, 두 달까지, 석 달까지. 왜냐, 그러면은 이제 소송에도 유리하기 위해서. 금액이 10억이면 작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을 넣어가지고 낙찰자가
낙찰 임박할 때부터 이제 계속 봅니다. 그럼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소송하면서까지 직원을, 오히려 낙찰자 직원을 연하면 어떻습니까? 더 정확하죠? 상대편에서. 그래서 보통 점유를 한 열흘 보름 정도 안 하면은 안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만약에 자, 우리 직원을 상주했습니다 했고, 전기로 우리가 거기서 탱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놓고 전기, 수도, 가스 다 썼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신문도 구독했습니다. 영수증 1년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막 나와야 돼요. 나와야 좀 가능하지. 그냥 가보니까 허벌파이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은데, 그럼 우리도 방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을 우리가 우리 역으로 심어 놨는 겁니다. 매일 봉급을 주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